당근. 눈 건강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이유. 69세 박순자 씨는 요즘 저녁만 되면 TV 자막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입니다. 볼륨을 키우는 일보다 자막을 읽는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눈을 비볐다가 괜히 더 피곤해지고 리모컨을 내려놓고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지고 나면 눈이 뻑뻑해지고 초점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운전도 예전보다 빨리 피곤해져서 야간 운전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과 함께 눈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익숙한 말을 들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저녁 준비를 하다 싱크대 아래에서 봉지 하나를 꺼냅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온 당근입니다. 평소엔 요리에 조금 넣거나 자주 먹지 않던 채소였습니다. 그날은 당근을 얇게 썰어 달걀과 함께 볶아 반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이상한 걸 느낍니다. 밤에 TV를 볼 때 눈의 피로가 조금 덜합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눈을 자주 비비지 않게 됩니다. 당근은 눈 건강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친숙한 주황색 채소, 당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약 8,00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채소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망막의 로놉신이라는 색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로놉신은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눈이 더 피곤해지시는 분들, 어두운 곳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당근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눈이 자주 뻑뻑하신 분들, 눈물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당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근만으로 시력이 좋아지거나 노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세포 보호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알파카로틴, 루테인, 리코펜 같은 다양한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와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들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순자 씨가 요즘 얼굴이 덜 칙칙해 보인다는 말을 들은 것도 이런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피곤하신 분들, 쉽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칼륨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데 당근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벽을 보호해서 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당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과 당뇨 관리입니다.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약 2.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밥을 먹고 나서 몸이 처지고 졸음이 심해지시는 분들, 이런 증상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근을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져서 이런 증상이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당근을 적당량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근의 당분은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당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입니다.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당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익힌 당근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식이섬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백혈구의 기능을 돕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회복이 더디신 분들이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뼈 건강 지원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매우 안전한 채소이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과다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해롭지는 않고 당근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크기 당근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생당근을 많이 드시면 소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당근은 식이섬유가 단단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익힌 당근은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소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오히려 베타카로틴은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당근은 지용성 영양소가 많아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을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으로 살짝 볶거나 기름이 들어가는 요리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다만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네 번째, 당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당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근을 드신 후 입이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소화불량이 심하게 나타나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섭취를 중단하세요. 다섯 번째, 당근 주스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거나 파괴되면서 당분의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스보다는 당근을 그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근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하면서 실제로 많이 드시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당근 달걀 볶음입니다.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볶다가 달걀을 풀어 넣어 함께 볶으면 됩니다.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중약불에서 5분 정도만 볶으세요. 달걀의 지방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 조합도 훌륭하고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반찬입니다. 소금보다는 간장으로 간하시고 파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잡채에 넣는 방법입니다. 잡채를 만들 때 당근을 채 썰어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잡채는 참기름과 함께 볶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당근은 다른 채소들과 함께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카레에 넣는 방법입니다. 카레를 끓일 때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 넣으면 부드럽게 익어서 드시기 좋습니다. 카레는 기름이 들어가는 요리라서 베타카로틴 흡수에 아주 좋고 향신료와 어우러져 맛도 좋습니다. 감자, 양파와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도 잡힙니다. 네 번째는 김밥에 넣는 방법입니다. 김밥을 만들 때 당근을 채 썰어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좋습니다. 김밥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바르기 때문에 당근의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갈비찜이나 닭볶음탕에 넣는 방법입니다.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 함께 넣으면 고기의 기름과 함께 조리되면서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당근이 국물을 흡수해서 부드럽고 맛있게 익습니다. 6번째는 당근 조림입니다.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서 간장, 물엿, 참기름으로 졸여주면 부드럽고 달콤한 반찬이 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조림은 당근이 충분히 익어서 소화도 잘 되고 기름과 함께 조리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도 좋습니다. 7번째는 샐러드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생당근을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세요. 기름 없이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같은 다른 채소를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도 좋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중간 크기 당근 기준으로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저녁마다 눈을 찡그리는 일이 조금 줄었습니다. 당근 하나로 눈이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눈에 띄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용히 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오늘 밥상 한쪽에 당근이 있다면 그 주황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